여행인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오늘은 로마 제국의 티투스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독히도 불운했던 황제 티투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불운했던지 한번 그 내막을 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티투스에 관한 평가는요, 굉장히 좋게 남아있더라고요. 잘생기고 교양도 있으며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다. 의리가 있고 애국심이 강하며 군사적 능력이 탁월했다. 백성을 아끼는 정치를 펼쳐서 당대에 이미 훌륭한 황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 이 정도면 갖출 거 다 갖춘 황제 아닌가요? 거기다가 백성의 인정을 받는 황제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기까지 했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 입장에서는 나쁜 남자였겠지만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제로서 갖출 거는 다 갖춘 그런 황제가 아니었던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히도 불운했던 황제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티투스 황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 그림이요, 티투스의 개선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림인데요. 티투스가 아직 황제가 되기 전이지요. 이 그림 속에서 앞에 걸어서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은 당시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티투스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황제가 앞서고 그 뒤에 월계관을 쓰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티투스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티투스는요, 개선식에서 한 여인의 손을 잡고 옵니다. 보시면은 아주 다정하게 손잡고 오는데, 이 여인이 자신이 함락시켰던 이스라엘의 그 왕녀, 공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치르는 중에 이스라엘의 공주를 보고 반해서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가 됐고, 이제 로마로 개선하면서 그 여인과 같이 왔던 겁니다. 당연히 결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같이 왔는데 백성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자 티투스는 백성들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할 수는 없다. 황제가 될 사람이 백성들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에서 사랑을 버리면서까지 황제의 자리를 열망했던 그에 대해서 뭐 권력욕이 강하다라든지 뭐 하는 그런 평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좋은 황제가 되고자 하는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좋은 황제가 되고 싶어 했던 티투스의 그 마음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그 황제가 좋은 황제, 그냥 단순히 황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황제가 되고자 했던 티투스인데, 정작 황제가 되어서는 좋은 황제가 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티투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AD 79년 6월 23일에 황제 자리에 올랐고요. 81년 9월 13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보시면은요, 횟수로는 3년, 그리고 만으로 계산하면은 2년 약간 넘는 기간 동안만 황제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너무 짧지요. 사실 좋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짧은 기간 때문에 불운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 때문에 불운했다고 하는 겁니다. 황제 자리에 오른 79년 6월 23일에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 그로부터 2달 뒤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합니다.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하는 그 화산 폭발은 폼페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를 지도에서 사라지게 한 그 굉장히 유명하고도 불행했던 사건이지요. 그랬는데 그 1년 뒤에는 로마에 또 대화재가 일어나서 로마가 불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흑사병이 창궐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라든지 로마 대화재, 흑사병 창궐, 이런 거는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들입니다. 그것이 한 황제의 재위기간인 2년 동안에 연달아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을 불운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티투스는 훌륭한 황제가 될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또 훌륭한 황제가 되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어요.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 백성들이 원치 않는 여자와 결혼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황제가 되기는 어려웠겠죠. 그렇게 결혼을 했다면 백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면 티투스는 단순히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훌륭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되자마자 이런 정말 한 사람이 겪기 어려운 이런 큰 재앙들이 연거푸 닥치자 사실은 어떤 업적을 쌓을 기회도 없었어요. 이 벌어진 일들을 수습하는 데에도 힘이 벅찼을 겁니다. 결국 티투스 황제는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티투스 황제의 업적을 꼽으려면요, 황제가 되기 전에 유대 항쟁을 진압했다는 거. 사실 이거는 이제 로마 제국 입장에서의 업적이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업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잔인하게 그 항쟁을 진압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황제가 되고 난 다음의 업적이라고 하면은 콜로세움을 완성했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 콜로세움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그 당시 건축 기술로 2년 동안에 완성할 건물은 아니지요. 즉 콜로세움은 티투스의 아버지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건축이 시작돼서 거의 다 완성된 상태였어요. 티투스 황제는 마무리 작업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나마 업적으로 꼽지 않는다면 마땅히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티투스가 재위기간 내내 했던 거는 재수습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티투스가 황제로서 한 거의 모든 업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가장 불운한 황제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티투스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황제 시절의 어떤 업적에 관한 것은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 예루살렘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에 가면은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붙은 가장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근데 그거는 황제로서 거둔 업적에 대한 기념비가 아니라 황제가 되기 전에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을 기념하는 개선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티투스는요 70년 9월 7일에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그러니까 79년에 황제로 즉위를 했으니까 아직 황제가 되기 전의 일이죠. 그리고 티투스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보여주었던 탁월한 군사적 능력 때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티투스에게는 동생도 있었거든요. 아주 야심만만한 동생도 있었는데 티투스가 황제가 된 거는 이런 업적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티투스라고 하는 인물은 로마 제국으로서는 위대한 그런 황위 계승자였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악마같이 지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때 티투스에게 정복당한 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서름을 맛보았으니까요. 로마에 가시면은 그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콜로세움 근처입니다. 거기에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는데 이 티투스의 개선문은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개선문이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개선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치가 하나짜리 개선문이고요. 티투스가 개선할 때 이 아래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개선문 아래로는 지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자신들을 정복한 기념비인데 뭐가 기분이 좋아서 개선문 아래를 통과하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여기가 포로 로마노예요. 여기는 이제 카피톨리니 언덕에서 내려다본 포로 로마노인데 저 뒤쪽에 보이는 여기가 콜로세움이고요. 그리고 티투스 개선문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는 작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번듯한 규모의 개선문입니다.
티투스의 개선문을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보시게 되면은 그 아치 안쪽에 부조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콜로세움 쪽에서 포로로만으로 들어가면서 본다고 하면은 왼쪽에 이렇게 생긴 부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티투스의 군대가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신전을 약탈한 것을 로마로 가져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요 가지가 7개인 촛대입니다. 이게 유대교의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치 벽 쪽에는 티투스 황제가 개선하는 개선 행렬이 그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는 많이 마모가 된 상태라서요. 근 2000년 전에 세운 개선문이다 보니까 아치 안쪽이기는 하지만은 많이 마모가 돼서 잘 구별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원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서 보면은 요게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그 가지가 7개인 촛대를 가지고 오는 건데 어디서 약탈한 거냐면은 유대의 신전에서 약탈한 거다. 왜 이거를 가지고 오느냐면은 유대의 가장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교의 상징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메노라라고 하는 거를 약탈하고 가져오는 거를 그림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신전을 약탈하는데 메노라를 약탈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보셨던 이 티투스의 개선 장면에서도 뒤쪽에 보면은 그 메노라를 가지고 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요. 그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신전을 약탈하는 그런 그림에서도 이 부분에 메노라 약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상징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신을 갖다가 짓밟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림마다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또 뺏깁니다. 로마 제국은 455년에 게르만족의 그 가이세리크라고 하는 그 대장이 이끄는 그 약탈 그 병사들에게 또 뺏깁니다. 제가 볼 때는 왼쪽에 보이는 것이 티투스의 개선문이거든요. 티투스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거를 티투스 개선문이 보이는 데서 또 게르만족에게 빼앗기는 모습으로 표현됐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그 콰드리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개선하는 그 티투스 황제를 부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콰드리가라고 하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 그리고 그 티투스에게 그 월계관을 씌워주는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 그리스 신화에서는 니케라고 하는데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신화 속의 이름 빅토리아를 쓰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모습이 부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렸듯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마모돼서 충분히 알아보기가 어려울지 몰라서 복원한 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의 개선이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요것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개선문이죠.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그 개선문으로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여기 분홍색 옷을 걸치니까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당시의 황제이자 티투스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아들인 티투스가 있는데 이미 월계관은 썼어요. 월계관은 썼는데 빅토리아가 지금 양손에 왕관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씌워주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티투스에게 씌워줄 겁니다. 다음 황제는 티투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이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의 원래 모습이라고 합니다. 원래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 아치 뒤쪽으로 콜로세움이 보이죠? 콜로세움은 티투스가 나중에 완성하게 되는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티투스 개선문의 위에 있는 조형물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개선하는 티투스의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요거는요. 티타노마키아 때 아테나가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그 전장을 누볐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개선문 혹은 전승기념비 같은 데서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끌고 있는 니케 혹은 빅토리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런던, 로마, 베를린, 파리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보여드렸습니다. 현재는 티투스 개선문에는 없지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